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비교적 청정 지역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온 광양만권이었지만 최근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현 시점의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에 코로나19가 상륙한 건 대구 신천지발 확산이 시작됐던 지난 2월 28일. 대구를 방문한 순천의 한 간호사가 동부권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신천지발 확진자 2명이 여수와 광양에서 더 발생했지만 대대적인 전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구 주소지였기 때문에 우리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주소지 위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 교회는 아마 이 학생만 다니는 것 같아요. 한 달 후인 3월 31일 여수와 순천에서 해외 입국발 확진자 3명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과 20대 남녀인 이들은 시설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아 특별한 지역 전파는 없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전용 KTX를 이용해서 중서부권은 나주역에서, 동부권은 순천역에서 각각 이 하차를 하도록 하고 셔틀버스를 통해서 임시 검사 시설에 서울 이태원발 전파가 시작된 5월, 전남도 내 400여 명의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월에는 광주에서 집단 전파가 시작돼 지역에도 긴장감이 돌았지만 이번에도 그 여파를 확진자 없이 피해갑니다. 코로나 청정구역이라는 단어가 대대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 지자체들도 일각의 우려를 딛고 지역 경제를 위해 조심스레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쁘진 않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확진자가 줄었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쉬는 때 사람들이 많이 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서 참 불안하고, 아이고 어쩔까 저러다가 또 우리 예수 나타나면 어쩔까 걱정이. 남해안에만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왔던 8월 광복절 연휴.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19일부터 순천과 광양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서울 방문 판매 업체를 방문한 여성 확진자를 시작으로 순천에만 26일까지 헬스장, 병원, 학원을 가리지 않고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순천도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4일 동안 16명은 서울의 640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순천은 지금 팬데믹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일 오전 9시 기준 전남 동부권에는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만 5,600여 명의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았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이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무겁게 검증하고 나선 시점. 이제는 지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지역에도 침수와 낙과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최근 폭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중심 최대 풍속 초속 45m, 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대형 태풍으로 알려진 제8호 태풍 바비. 태풍 바비는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이동해 북상하면서 지역에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대형 재난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대형 태풍이다 보니 지역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 나간면 일원에서는 수확기를 앞둔 배 35%가 낙과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수확기 과수 낙과와 벼 도복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들도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100여 건이 넘는 공공 또는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 바비는 지역 곳곳에 또 다른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기존 매체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공영성을 갖춘 언론의 역할은 더 절실해지고 있는 게 요즘의 역설적 현실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우리나라의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디어 환경을 두고 급변과 또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변화와 경쟁이 뚜렷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미디어의 역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공공성이라는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디어의 공적인 역할은 올바른 여론이 형성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본원적 기능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 기능, 특히 지역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방송의 올바른 역할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의 촉매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방송이 추구해야 할 방향, 또 자세,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방송은 지역민들의 소통의 창구로서 지역 여론 형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적 재난이 빈발하면서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방송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일반 국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통위도 지역방송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도 지역 밀착형 방송을 강화해서 지역성과 경영성과를 모두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의 공적 영역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방송사들의 제작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대안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글로벌 OTT 서비스의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사의 경영 상황과 제작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의 공적 역할과 책임이 약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송사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도 지역방송의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광고, 협청 관련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또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셨는데요. 방송 매출이나 광고 등 수익 구조 자체가 여전히 좀 수도권에 치우쳐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성 강화와 함께 지역 방송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역 방송의 재원 확보, 수익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협찬 관련 제도 개선은 지역 방송의 자생적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올 연말까지 수립할 제3차 지역 방송 발전 지원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의 광고 매출 배분과 관련해서는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 간 논의 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같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가 올바른 여론 형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우리 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0년 AM 방송으로 시작한 여수 MBC는 전라남도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을 쏟아주신 여수 MBC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수 MBC 방송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수 MBC가 더욱 발전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46번째 확진자가 여수 지역 노동자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여수 모 업체 직원인 46번째 확진자는 순천 37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양성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지난 25일 협력사 현장에 출근해 흡연실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6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동선이 겹칠 경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 내 확진자가 광양 LF스퀘어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긴급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양시는 순천 44번 확진자가 해당 상가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역 뒤 어제부터 임시 폐쇄했다며 12명의 밀접 접촉자 외에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댐 관리 실패로 수해가 커졌다며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홍수관리를 엉터리로 했고 환경부 역시 통합물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로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섬진강 권역의 수해 원인은 미래통합당의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며 집중호우와 댐 수위 조절 실패, 늑장 통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여수 돌산대교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통제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